자, 먼저 단기 유망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 이 12월 달 조정 나올 때 잘 사놓으면 뭐 하다못해 1, 2월 달에 한 20%는 남길 만한 종목들. 자, 단기 유망주 꿈의 주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들어주시죠. 자,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 풍문으로 들었소. 네,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종목을 뭔가 어디서 기동량을 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종목 들어봤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조금 헷갈리네요. 자, 우리 또 임주아 파트너께서는 다니엘 헤니 밑에다 조그만하게 잘생김 별표 잘생김. 2개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 멋진 얼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분의 닮으셨잖아요. 다니엘 헤니. 환경의 다니엘 헤니. 죄송합니다. 다니엘 헤니. 자, 아무튼 다니엘 헤니랑 이 연관되는 주식이 있을까요? 다니엘 헤니가 바르고 있는 또 화장품 뭐 이런 건가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자, 우리 김영철 파트너께서는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종목을 좀 찍었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예. 자, 뭔 종목을 들고 오셨길래 이런 내용을 또 준비하셨나요? 종목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김영철 파트너께서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도구전자. 뭔 얘기일까요? 자,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는 풍문으로 들었어. 아톤. 자, 이것도 헷갈리고.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 쿠쿠홈시스. 다니엘 헤니가 광고 모델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종목들이 뭔가 좀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자, 이게 도대체 왜 이 키워드를 준비하셨는지 하나하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양태원 파트너님, 아톤하고 네. 풍문으로 들었어. 이 좋은 회사인 아톤이 이 풍문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뭐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장 이후에 힘을 조금 냈었다가 계속해서 지금 점점 다지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줘야 될 시기에 풍문에 휩싸이면서 한 템포 더 밀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풍문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자, 우리 보통 전문가분들은 이 시장 대비 막 빠지는 종목들은 에이 하고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자, 일단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는 자, 최근 3일 연타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아톤. 네. 일단 뭐 풍문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건 기회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 다니엘 헤니가 광고를 하고 있는 쿠쿠홈시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수 매출액을 말레이시아 매출액과 맞추기 위해서 내수 시장을 웅진코의 걸 탈환하기 위해서 다니엘 헤니를 기용한 쿠쿠홈시스입니다. 요즘 말레이시아가요, 철강 반도체 산업 때문에 그 소비에 대한 지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렌탈비 19,000원인데 거긴 22,000원이어도 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내수 시장도 잡기 위해서 다니엘 헤니를 기용한 오늘 쿠쿠홈시스 소개합니다. 네, 자, 다니엘 헤니가 생각나는 종목 쿠쿠홈시스가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아무튼 잘 달리다 좀 뭐 추세 꺾였다기보다 좀 눌림목이 나온 듯한, 어제까지만 해도 힘이 좋았는데 오늘 시장 빠지니까 같이 좀 빠졌는데, 어쨌든 바짝 달릴 뻔하다 눌리면 요거는 또 보면 좀 눌림목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제가 너무 편을 드나요? 그렇죠. 예. 같은 하락인데 확실히 분위기가 같은 다릅니다. 하락인데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대표님은 또 그렇게 아니 그러면 예쁘게 태어나시든가. 죄송합니다. 아유. 자, 우리 임채아 파트너께서 다니엘 헤니 요거 오늘 좀 제법 빠졌는데 요거 좀 눌림목으로 보고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파트너께서 도구전자. 예. 자,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본인이 그냥 이 종목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제가 종목을 찍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네. 사실 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저는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보다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볼 때 이 더구전자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지금 카메라 트렌드 자체가 듀얼에서 트리플, 그리고 내년에 뭐 쿼드러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쪽 관련된 기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중에서 뭐 사실 지난주에 저도 액트로를 피킹을 해왔는데 종목이 겹쳐가지고 먼저 보내신 분
거를 맞아요.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강할 만한 더구전자를 좀 피킹해 왔습니다. 네, 자 하기 뭐 지난주 우리 또 임지아 파트너께서 액트로 좀 간식 해보세요 했는데 요즘 뭐 잘 예. 가더라고요. 네. 종목이 겹쳐서 다른 종목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한 발 늦으셨고 네, 자, 맞습니다. 오늘 더구전자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차트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철 파트너께서 나는 찍는다 고로 네. 존재한다 주로 이제 찍는데 힘 좋은 종목들 위주로 예. 네, 찍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찍는다라는 건 카메라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중의적인 표현이죠. 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니엘 파트너님께서 대표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설명 좀. 카메라 예, 찍는 그냥 거랑 찍는다라는 종목 게 찍는 아니고 거랑 종목 네. 찍는다라는. 저는 종목 찍는다로. 네, 중의적인 의미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몹쓸 사람을 만들었을까? 자업자득이라고. 자, 저는 근데 아무튼 요 종목 찍는다는 관점에서 네. 아니 지난번에 KINX 예.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즘 시장 빠지는데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김영철 파트너가 종목을 들고 오시면 희한하게 그 종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좋아요. 예. 뭐 시장이 빠지는데도 뭐 안 빠지고 있다든가. 근데 꼭 그런 것들이 보면 경험상 가더라고. 그래서 자, 오늘도 아무튼 더구전자 지금 앞서 차트 보니까 지난주 시장 폭락할 때도 안 빠졌던 것 같고 네. 이번 주 시장 안 좋은데도 안 빠지는 것 같고 뭔가 좀 힘이 느낌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래서 찍은 줄 알고 자 아무튼 네, 잠시 후에 또 더구전자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살짝 얘기를 좀 듣고 과연 뭐 내년 연초에 좀 올라갈 만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내용을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 자리를 호시탄탐 노리고 계시는 우리 파트너님 한때 MC를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MC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잠깐 안 계신 동안에 제가 후다닥 이 자리를 휴가 가시는 걸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요. 그래서 자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 오늘 아톤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자 어쨌든 이게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핀테크 관련된 보안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 업체인데요. 말 자체가 이제 핀테크, 테크핀,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어렵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보안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OTP 카드 이런 것을 공인인증서를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TV 광고에서 보시기도 많이 보셨겠지만 6자리 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문인식 이런 거를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요 핀 또는 지문인식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휴대폰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SK텔레콤이나 KT나 아니면 LGU 플러스 이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간편 인증 시스템이라고 패스라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패스 솔루션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신규 상장 기업들은 또 주가가 제법 또 상장에 빠지면 원래 또 주관사에서 관리도 좀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뭐 계속 내려앉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과연 20% 정도 오를 만한 이번 조정을 좀 찬스로 노려도 될 건지 네,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지아 파트너의 쿠쿠홈시스 항상 생활 예. 가까이 있는 종목들 준비해 오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칭찬해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햇반 먹기 때문에 다니엘 헨이 햇반 몹쓸 좋아해요. 사람. 자 햇반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쿠쿠홈시스 소개 좀 해주시죠. 밥통은 쿠쿠전자이고요. 네. 쿠쿠홈시스는 이제 양 대표님이 혼자 사실 때 필요하실 소형 매트리스, 소형 정수기, 소형 공기청정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한 게 웅진코웨이가 115만 계정이고 또 그 쿠쿠홈시스는 70만 계정이었었는데 갑자기 160만 계정으로 쿠쿠홈시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내년 예상치가 한 4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는 시가총액 6조니까 우리가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시총이 9천억대인 쿠쿠홈시스는 아주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헤니 광고를 보시고 아주 작은 소형 정수기와 매트리스 렌탈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생활비를 좀 줄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자 주가는 뭐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확 돌아서는 모습 나오다 오늘 장빠지가 좀 눌려버렸는데, 네. 자,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올해 특히 지금 추정 실적을 보니까 내년 내후년 뭐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배팅이 좀 세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쿠쿠홈시스 얘기 들으면서 알았네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임자파는 그걸 또 어떻게 아실까요? 저희 회식할 때 다 얘기했잖아요. 아, 아니 전 남자 얘기라서 별 관심을 혼자 살든 말든. 첫 방송에 저보고 갑자기 왜 결혼 안 하셨냐고 명절 얘기를 특집도 하셔갖고, 만들었잖아요. 네. 명절 분위기네. 유리할 때만 기억하시는 거고 네. 불리하시면 기억 못 하시고.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혼자 사시는 양태현 파트너께 자, 종목 얘기, 아톤 얘기. 죄송합니다. 아니죠. 도구전자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땡 아, 무시할 뻔했네. 자, 도구전자도 예. 이름은 좀 촌스럽긴 한데. 예. 자, 뭐 하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키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원래는 이제 철학자 칸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인데요. 최근 뭐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생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NS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찍어서 올리는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트렌드화가 되고 있고 젊은 층이 이런 쪽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예쁘고 잘 찍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항상 감성 광고를 하는 애플마저도 카메라의 기능을 지금 뭐 부각시키는 그러한 이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이 카메라 쪽으로 확실히 포커싱을 하고 트렌드를 맞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더구전자를 좀 피킹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과거에 뭐 우리가 필름 사진 찍다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서 이 필름 업체들 다 망해버렸고요. 근데 이젠 또 이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이 카메라를 찍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디카 업체들이 네. 또 망하게 생겼는데, 자 아무튼 요즘 스마트폰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더라도 카메라가 너무 기능이 떨어지면 안 사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네. 이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은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림도 나오고요. 한편 아쉬운 부분은 워낙 경쟁이 또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딱 한 개 기업만 할 수 있으면 완전 예. 대박일 건데 워낙 여러 업체가 뛰어들어 있다 보니까 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좀 갖고 있어야만이 차별적인 또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슬쩍 얘기하실 때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상 순이익이 200억 정도 예. 뜨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 1,100억이니까 저 실적이 맞다면 요거는 참 괜찮은 위치긴 한 것 같은데. 고물가 회복 가능할까요? 예. 근데 저 실적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종목별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뭐 12월 달 시장 조정 나올 때 좀 잘 사놓으면 우리 아무튼 시장이 뭐 12월 달 초중순에 원래 조금 조정 나왔다가 뭐 연말 또 내년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럴 때 좀 잘 사놓으면 하다못해 1, 2월 달에 한 20%는 건질 수 있을지, 먼저 아톰부터 자, 건질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아톤이 풍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한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이 아톤 풍문이 뭐냐면 그 이전에 요 아톤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게 있다라는데요. 이건 뭐 완전히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저도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요 스마트폰 내에 특수한 보안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높은 보안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별도의 무슨 기기 장치 없이 굉장히 높은 보안 수준을 달성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톤하고 그리고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트러스트 오닉이라는 이 두 업체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왜 두 업체밖에 없냐면은 두 업체가 협력을 해서 이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협력 업체였었던 트러스트 오닉이 우리나라 국내의 금융기관에 단독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상당히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뺏기고 좀 잠식당하지 않겠느냐.
점유율을 좀 잃지 않겠느냐라고 우려감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아톤이 이미 선점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증권, IBK 기업은행 이 대형사들이 이미 진출돼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있고요. 그리고 기타 SBI저축은행, 뭐 K뱅크, 그리고 IT 기업 쪽에서는 아까 패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SK텔레콤, KT, LG U+, 우리나라 통신 3사 다 진출이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이미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아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싼 게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솔루션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톤이 좀 더 싸면서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사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뭐 지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AS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리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업체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영국에 본사 두고 있는 이 트러스트 이름이 뭐였죠? 트러스트 오닉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이나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소 불리한 여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조금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로 아주 잡을 수 있는 아주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양태현 파트너께서 지난번에 KH바텍 뭐 다소 좀 고밸류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주셨던 게 잘 가더라고요. 네네. 뭐 워낙 이제 오늘은 장이 빠져서 올랐던 거 약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자 이 아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뭐 밑에서 한번 잘 잡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기술력이나 향후 성장 모멘텀 때문에 신규 상장하자마자 바로 시총 2천억을 훌쩍 넘어서 출발을 했고요. 자 오늘 시총이 1,500억대니까 이제 조금 뭐 밸류 부담은 좀 없어지고 한 게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이 지금 보니까 한 69억, 내년에 한 100억 정도, 내후년에 한 140억 하고 지금 추정 실적 뜨는 거 보니까 어떤 뭐 성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할증 준다 하면 뭐 시총 1,400억 이하에서 좀 하방을 잡긴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고객사들 설명을 드렸는데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뭐 증권사 추가 한 곳 정도로 지금 예상을 회사 쪽에서는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KB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입찰 성공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사는 독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미 선도 업체로 자리 잡았던 선도 업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도 이 프리미엄이 주가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더 용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양태현 파트너께서 선택한 종목은 아톤이고요. 자 이번에 우리 임주아 파트너의 종목 생활 소개 종목 쿠쿠 홈시스. 자 등치가 조금 크긴 합니다. 이 9,700억짜리. 오늘 아니 남자분 두 분은 1,000억짜리 1,100억, 1,500억 준비하셨는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 임주아 난다. 파트너가 제일 사이즈 9,700억짜리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자 이 무거운 게 한 20% 뜰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이 6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쿠쿠홈시스는 이제 아직 9천억이라서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이 그렇게 가지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쿠쿠홈시스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 3년 동안 지금 매출 성장률만 260%가 상승을 했고요. 방문 판매 조직만 1만 명을 데리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만 시장 규모가 2배나 성장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올해 매출액이 국내에서만 3,500억에 영업이익이 622억. 근데 말레이시아 매출액이 2,650억에 영업이익이 563억. 둘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인데 내년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은 국내 매출액만 국내에서만
3,900억 정도, 그리고 명업이익이 680억.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예상치가요,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영업이익이 74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지금 지배 구조를 제가 살펴보게 되면 쿠쿠 홈시스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 싱가포르 세 개가 겹쳐 있고 국내 매출이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웅진코웨이보다 한 40% 정도 할인된 가격의 목표 주가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또 향후 3년 동안 계속 늘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가 가장 가능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수급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 네, 자 쿠쿠홈시스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실적이 이거 뭐 깜짝 실적 올해 나오는 분위기인데 중요한 거는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 자, 이런 실적의 변화가 감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 매수가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확 들어올렸다가 어제까지도 힘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근데 오늘 조금 내려앉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눌리면 저가 매수 기회를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쿠쿠홈시스. 자, 하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액트로도 워낙 뭐 시세가 지금 차별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덩치 무거운 쿠쿠홈시스도 여기 좀 밀릴 때 관심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대 드세요. 소형 가전이에요. 정수기. 싸먹지 마시고. 전 CJ 제일제당 좋아합니다. 네. 햇반. 충분합니다. 아니 어디 뭐 배가 고프세요? 먹는 거 자꾸. 계속 저보고 이제 소형 가전 사시라고 네. 사라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19,000원이에요, 렌탈비. 아, 저렴해요. 렌탈비가. 네. 자, 아무튼 뭐 두 분이서 그럼 나가서 이따 끝나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거 저도 참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 도구전자. 예. 네, 어쨌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 추정 실적이 200억 정도 뜨는 것 예. 같은데 어쨌든 뭐 한 200억 정도 뜨면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보통 좀 할인해서 8배 주니까 28이 16, 그러면 1,600억인데 예. 지금 1,100억이니까 뭐 내년 실적만 그 정도 나오면 요 가격에서 한 붙긴 붙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좀 실적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실적은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랑 그 전자파 차단하는 스티프너랑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브라켓을 이제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 쪽으로 납품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TV 광고나 아니면 5개 광고 보시면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액티로를 놓쳤을 때 조금 빠르게 하지 못해서 그때 3구 인덕션이라고 이제 그림을 네. 임주화 대표님이 이제 그려주셨는데 이게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그 스티프너랑 그다음에 브라켓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뭐 아이폰 그 11 프로 같은 경우에 3개를 탑재를 했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2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개수를 이제 늘리면서 사실 뭐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말고는 뚜렷한 차별점을 또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 쪽으로 확실히 제조사들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감성 광고를 했었던 애플마저도 그 카메라의 기능을 주력으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중화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뭐 애플까지도 카메라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트리플까지 나왔지만 내년에는 뭐 쿼드러플 그러니까 3구 인덕션에서 4구 인덕션으로 늘어나는 뭐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높게 이제 좀 잡혀져 있고 그거 대비 지금 가격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정도는 충분히 좀 넘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7월달에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증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주주에 대한 어느 정도 신경도 좀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구전자를 얘기하시면서 자꾸 액트로 얘기를 하네요. 너무 아쉬워서. 지난번에 우리 또 두 분 다 공교롭게 액트로를 준비를 해오셔서 한 분이 양보하시죠 해서 우리 임주아 파트너가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늦게 저는 보냈습니다. 진짜 먼저 순서대로. 네. 맞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약간 뒷차를 탄 것 같아서 많이 요즘에 너무 강해서 시장 대비 너무 네. 강해서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아까워하는. 네. 자 어쨌든 워낙 생활 속의 종목들 준비하시기 때문에 도구전자도 또 생활 속의 종목이라서
후다닥 낚아채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먼저 저 공모주 아직 회복 못했어요. 자, 이 도구전자 이렇게 들어봤죠. 도구전자요. 여기 더구전자. 성당인가요? 왜 고해성사를 아니, 방송 자. 중에 회복되나요?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저희가 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가가 10,000원 정도 갔다가 훅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지금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다시 뭐 10,0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단발적으로 역시 또 IT 특히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 2월 달에 뭐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이슈도 있고 또 3, 4월 되면 또 삼성전자 시작해서 또 신제품들 막 출시되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